안녕하세요. 요즘 부동산 시장 궁금한 점 많으시죠? 오늘은 저희가 당신만을 위한 맞춤 분석,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통찰, 딱 뽑아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2025년 시장 전망부터 시작해서 규제 회피, 또 최적 입지, 자금 조달, 위험 관리, 세금 문제까지 진짜 투자자들이 딱 궁금해할 만한 12가지 핵심 질문과 답변을 좀 깊이 파헤쳐 보시죠. 네, 좋습니다. 특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게 서울 아파트 시장 흐름이잖아요. 그리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이런 개발 호재 영향은 진짜 어느 정도일지, 또 다주택자나 신혼부부처럼 각자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,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그럼 먼저 2025년 시장 전망부터 좀 보죠. 서울 핵심 지역들, 그러니까 강남권이나 그 마용성이라고 부르죠. 마포, 용산, 성동. 이쪽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. 근거로 이제 올해 상반기에 강남 3구에서 신고가로 거래된 아파트 비중이 무려 32.7%나 됐다는 점,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. 와, 32.7%요? 거의 세 집 중 한 집이 신고가라는 거네요. 이런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군요. 근데 이런 현상이 일반 시장 심리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?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. 이 고급 시장 분위기가 점점 다른 가격대 시장으로 이렇게 좀 퍼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.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역시 입지가 더 중요해지는 거고요. 도보 10분 내 역세권, 2,000세대 이상 대단지, 또 우수학군이나 인프라, 이런 걸 핵심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 네, 실제로 보니까 과거 5년간 초역세권 아파트 시세 상승률이 일반 단지보다 5.4%피 더 높았다. 이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. 이게 단순히 교통 편한 걸 넘어서는 어떤 가치가 반영된 결과 같네요. 맞습니다. 아무래도 시간 가치를 중시하고 또 직주 근접 선호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반영된 거겠죠. 장기적으로 봐도 역세권 가치는 계속 유지될 거라는 근거고요. 그리고 GTX 개발 호재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. GTX A 노선 수혜지로 성남, 용인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꼽히고요. 개통되면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,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. 특히 이제 수도권 접근성이 확 좋아지는 경기 북부 지역 상승 잠재력, 여기에 주목하는 분석도 있고요. 그렇군요. 그럼 이런 시장 상황에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?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텐데. 네, 그렇죠.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양도세 중과 피하는 전략이 중요하죠. 방법으로는 이제 법인으로 전환해서 한 11% 정도 법인세일 적용받는 거, 아니면 10년짜리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는 방안, 이런 게 제시됩니다. 물론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전문가 상담은 꼭 받아보셔야 하고요. 법인 전환이 세금 면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겠는데, 근데 또 운영상 번거로움이나 다른 규제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? 정확히 보셨습니다. 네, 운영 투명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세무 관리도 복잡해지고 그런 고려할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요, 아무래도 금리가 좀 낮은 국채은행, 주택담보대출, 이걸 활용하는 거랑 DSR 관리가 핵심입니다. DSR이요?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. 네, 맞습니다. 연소득 대비해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데, 이걸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나중에 추가 자금 조달이 쉽죠. 그리고 변동금리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고정금리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고요. 그렇군요. 그럼 신혼부부처럼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한 분들을 위한 조언은 없었나요? 있었습니다. 네. GTX랑 연계된 수도권 외곽 신도시들 있잖아요. 파주나 용인 같은 곳을 먼저 좀 공략하고 정책금융 최대한 활용하고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으로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단계적인 전략이 제시되었더라고요. 단계적 전략.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. 물론 위험 관리도 잊으면 안 될 거고요. 그럼요. 특히 재개발 투자는 사업 기간이 10년에서 15년 길잖아요. 변수도 많고 그래서 긴 안목이 필수고요. 공실 리스크 같은 경우는 임대 수요가 좀 탄탄한 입지를 잘 고르고 또 임대 보증보험 같은 걸로 대비를 해야겠죠. 목표 공실률을 한 3% 이하로 관리하는 게 좋다, 이런 조언도 있었습니다. 3% 이하 관리?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. 특히 서류 보관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었죠? 네, 맞아요.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.
세무감사 대비해서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모든 관련 서류들 최소 5년, 길게는 10년까지는 꼭 체계적으로 보관하셔야 합니다. 이게 사소해 보여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정말 중요해지거든요. 네. 자,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.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거시적인 시장 흐름, 특히 고가 시장의 심리 변화 같은 걸 읽는 눈도 필요하고 입지나 개발 호재의 진짜 가치를 평가하는 안목, 또 영리한 자금 조달과 규제 대응 능력,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이나 세무 관리까지 정말 뭐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이제 장기 투자인 재개발은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고 단기적인 자금 운용은 지금 같은 고금리 환경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그런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순히 가격 오르는 것만 기대하기보다는 실제 임대 수익률, 서울 도심 기준으로 한 3% 내외 정도 되는데요. 이런 거나 공실률 최소화 같은 실질적인 운영 관리 능력, 이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이 당신의 투자 결정에 정말 깊이 있는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했던 그 배블런 효과가 뚜렷한 초고가 시장의 이례적인 강세 현상에 앞으로 평범한 주택 구매자들의 심리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는 것도 미래 시장을 읽는데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